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100% 순수 전기차 EQ2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EQ2는 벤츠 E클래스급의 순수 전기차 모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출시는 올해 4분기 예정되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신차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를 고려할 때 첫 번째로 꼽는 요소는 바로 1회 충전했을 때 얼만큼 갈 수 있느냐 일 텐데요. 벤츠 EQ 모델은 EQ 350 플러스 트림 기준으로 국내 인증 주행 가능 거리 471km로 인증받았습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524km로 인증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수치이긴 하지만 전기차를 고민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실주행거리는 훨씬 더 나오기 때문에 EQ2의 실주행거리는 무난하게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와 더불어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스펙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느냐,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냐의 부분인데요. EQ2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 에바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eGMP 플랫폼이 적용되었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처럼 말이죠. 앞서 에바 플랫폼이 적용된 EQS 모델이 먼저 출시되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개선된 에바 2 플랫폼이 적용된 것이 EQ2 모델의 특징입니다. 현재 벤츠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라인업을 보면 컴팩트 SUV인 EQA와 EQB는 개조형 전기차에 포함되며 EQ2와 EQS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의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만을 위해 고안되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터리 배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가 없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되어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줄여 넓은 캐빈룸, 즉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전의 개념에서 보면 완속과 급속 충전과 더불어 초고속 충전까지 가능해지죠. 이와 더불어 전기차에 최적화된 주행 성능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개조형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된 전기차를 사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된 전기차의 단점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개조형 전기차보다 조금 더 가격적으로 높다라는 게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건 차량 세그먼트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가 비싸다고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점이 이 부분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얼마 전 미니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을 시승했고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는데요. EQ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미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미니 일렉트릭을 시승하면서 전기차가 주는 느낌이 저에게 갑작스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전기차들을 많이 시승하긴 했었지만 이게 또 갑자기 필이라는 게 올 때가 있잖아요. 원래 전기차 구입에 크게 관심이 없던 저였는데 문득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 기준에서 EQ2가 가진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스펙은 괜찮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400km 후반에서 500km 초반 주행거리면 저는 출퇴근 왕복 주행거리가 60km 정도이고요. 장거리 주행을 거의 안 하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로 밀어봤을 때 충분한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역시나 차량 구입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차의 디자인일 텐데요. 사실 저는 앞서 출시된 EQS 디자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EQ2는 EQS와 패밀리룩을 이뤘지만 EQ의 디자인은 좀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EQS보다 전장이 짧아져서 비율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졌고 주간 전조등 디자인이 바뀐 것이 호감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EQ의 디자인도 별로다라는 평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EQS보다는 EQ2의 디자인이 더욱 괜찮아 보입니다. EQS는 전장과 휠베이스가 길어서 약간 전기뱀장어 같은 느낌이 났었는데 EQ2는 EQS보다 짧아진 길이 덕분인지 측면에서 보는 비율이 상당히 만족스러워졌어요.
그리고 EQE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현재 E 세그먼트 중형 전기차 세단이 없다는 이유도 큰 것 같습니다. BMW에서는 i4가 있긴 하지만 EQE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쿠페형 세단이고 테슬라의 모델 3는 EQE보단 작고요. 모델 S는 EQE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우디에서도 현재 E 세그먼트 전기차 세단이 없는 상황이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아우디 A6급 수입 전기차 세단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EQE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EQE의 하이라이트 디자인은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벤츠가 인테리어 맛집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됐는데 전기차로 오면서 정말 타 브랜드를 압살하는 엄청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화려한 걸 싫어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과하다는 평들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테리어를 더욱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게 팩트죠. 저도 그런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저도 성향이 좀 고급스럽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지라 너무도 EQE의 인테리어는 제 스타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EQE는 AMG 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인테리어에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된 모델인데요. 안타깝게도 국내 EQE 사양에는 하이퍼 스크린은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하면 끝에서 끝까지 대시보드에 있는 모니터가 무려 141cm를 이루며 모니터가 총 3개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EQE 53에는 적용이 되지만 EQE 일반 모델들에는 모두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크린이 미적용된 EQE의 인테리어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현행 S클래스와 동일한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 디자인만 신형 C클래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핸들 디자인으로 보면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신형 핸들이라는 점으로 위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이퍼 스크린을 먼저 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인테리어인데요. 하이퍼 스크린을 보고 나니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동급 인테리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EQE를 구입한다면 시트는 꼭 지금 사진에 적용된 시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QE의 인테리어는 블랙과 밝은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베이지 컬러는 아니고요. 네바 그레이라는 상당히 밝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앞서 EQS에도 적용됐었던 컬러가 바로 네바 그레이죠. 네바 그레이와 앰비언트 라이트의 조합이 정말로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EQE를 패밀리 세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덕분에 내연기관 E클래스보다 무려 18cm 더 길어진 길이 덕분에 더욱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만 하부에 배터리가 깔려있는 구조라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전기차이지만 또 바닥이 완전히 평평한 플랫 플로어 구조가 아닌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EQE는 후륜구동만 출시되었던 EQS와는 달리 후륜구동 방식과 사륜구동 방식의 EQE 모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엑셀을 밟자마자 초반 토크가 확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사륜구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제가 만약 EQE를 구입한다면 사륜구동 방식으로 구입할 것 같은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에 얼마에 출시되느냐일 겁니다. EQE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9천만 원에서 1억대의 금액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50%라도 받는 범위에 포함되려면 최하위 트림이 8,490만 원으로 책정되어야 5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죠. 아마 이 부분이 EQE 가격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내연기관을 개조한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E클래스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벤츠 EQS가 기존 EQS 450에 이어서 조금 더 작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EQS 350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기존 EQS 450이 107.8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EQS 350은 90.6kWh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EQS 450은 1억 7천만 원의 금액이었는데 EQS 350은 1억 4천만 원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가격의 문턱을 낮춘 모델이죠. 결과적으로 EQS 350이 1억 3천만 원대까지 금액이 내려왔으니 EQS 최상위 트림도 1억 초반 정도에는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EQE는 결코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는 아닙니다.
물론 브랜드가 벤츠이니만큼 가성비라는 단어와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분명 많은 분들께서 현대 아이오닉 6와 주행 거리나 차량 가격, 보조금 혜택과 관련하여 비교 아닌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세단형 전기차라는 장르를 제외하고는 벤츠 EQE와 현대 아이오닉 6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전기차에서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EQE와 아이오닉 6가 주는 만족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완성차 브랜드가 그간 이어온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는데요. 벤츠의 경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연기관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이제는 소비자들이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전기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벤츠는 EQE 런칭에 이어서 EQS SUV와 다음 달에는 해외에서 EQE SUV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독일 3사 중에 가장 빠르고 공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죠. 벤츠에서는 앞서 EQC를 시작으로요, EQA와 EQS 그리고 EQB까지 최근 출시하며 다양한 장르의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도 가장 기대하는 모델이 EQE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고 사랑하는 차량의 크기와 장르가 중형 세단이니까요. EQE가 E클래스의 명성을 전기차 시대에서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가격 정보와 보다 상세한 옵션과 트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EQE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QE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